네, 안녕하세요. 행사 시작 전에 장례 정리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김민석 국무총리님과의 특파원 간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취재 규칙과 관련해서는 공개, 즉 오늘로 진행하되 보도는 간담회가 종료된 후에 가능하오니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국무총리님께서 모두 말씀을 시작하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한 50일 전에 뵌 것 같은데 이렇게 또 빨리 다시 뵙게 될 줄은 저도 몰랐습니다. 또 예상 못할 만큼 빨리 뵈니까 더 반가운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이 좀 많이 있을 것 같아서 그냥 바로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미국에 오게 된 기본 목적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미국의 최근에 한미 관세 협상 문제도 있고 또 한미 간의 여러 현안들이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미국의 고위층들을 만나려는 목적이 하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UN AI 허브 유치 활동의 일환으로 뉴욕과 제네바를 찾는 그런 겸해서 워싱턴, 뉴욕, 제네바의 순서로 여정을 잡고 오게 됐습니다. 우선 UN AI 허브는 아마 뉴욕과 제네바에서의 유치 활동을 마친 후에 종합적으로 보고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은 아주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에서 최초에 올 때 간단하게 밝힌 바가 있지만은 국제적으로 AI의 기술과 규준, 룰에 대한 국제적 협력의 필요성과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한국이 그런 AI 협력을 국제적으로 선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정권 출범 초부터 대통령님과 저를 포함한 정부의 핵심 인사들이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AI 허브 유치를 위한 노력을 그간 기초 작업을 했고 공식적으로 얼마 전에 AI 허브 유치위원회를 저를 위원장으로 해서 구성하고 공식 유치 활동을 벌이게 된 것입니다. 뉴욕에서는 UN 본부를 비롯해서 제네바까지 포함해서 WHO, ILO, UNDP, 유니세프, IMO 등등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관심 있는 국제기구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만은 계속 그렇게 수장들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이번에 만나고 가급적 상당한 수준의 합의를 이루고 갈 생각이다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관련한 내용은 뉴욕과 제네바 일정을 마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 정부 행정부 관계자들과 관련해서는 우선 순서대로는 어제 제가 워싱턴에 도착하자마자 거의 도착하고 한두 시간 후부터 시작해서 벤스 부통령 그리고 앤디 킴 상원의원 그리고 저녁에는 이곳에 진출한 한국 주요 대기업의 지상사 대표를 만났고 오늘은 백악관의 정확하게는 신앙사무국 종교고문이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정확한 오피셜한 그 직책은 한번 참고하셔서 좀 명확하게 한번 정리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통상 그렇게 이름을 불러왔기 때문에 종교고문이고 트럼프 대통령과 가장 오래
막역한 인간적 관계를 형성해 온 것으로 알려져 있는 폴라 화이트 목사를 오늘 오전에 뵙고 바로 이어서 트럼프 대통령을 한 20분간 정도 뵙고 그리고 원래 폴라 화이트 목사님 면담 다음으로 예정하고 있던 크라치오스 과학기술 수석과의 만남을 진행했습니다. 관심이 아무래도 더 높으신 부분부터 말씀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트럼프 대통령과의 만남 부분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트럼프 대통령과의 만남은 사전에 예정되어 있지 않고 전격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과 가장 가까운 분들과 관계를 형성하려 했던 노력이 일정한 결과를 본 것이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과 가장 인간적으로 가까운 분들 가운데에는 폴라 화이트 목사 같은 종교인들이 계시고 또 지금 중동 특사를 하고 있는 위트코프 특사 등 오랜 인연을 맺은 비즈니스맨 턴드 폴리티션이라고 할 수 있는 비즈니스맨 출신의 정부 인사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두루 제가 사실은 관계 형성 노력을 해왔습니다. 이번에 폴라 화이트 목사를 뵈는 데에는 폴라 화이트 목사와 오랫동안 또 관계를 형성해온 한국의 대표적인 교계 지도자들과의 어떤 교류와 또 저의 요청, 또 그분들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폴라 화이트 목사를 만난 취지와 내용은 조금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폴라 화이트 목사님을 만난 장소 자체가 오벌 오피스 바로 옆에 있는 회의실이었습니다. 잘 알려진 대로 폴라 화이트 목사가 워낙에 취임식 때 최초로 여성으로서 기도를 할 정도로 아주 가까운 관계에 있어서 아마 폴라 화이트 목사가 평소 외빈들을 만나서 대화를 하는 장소 자체가 그렇게 오벌 오피스로 통화하는 곳에 바로 문이 연결되어 있는 꽤 중요한 장소를 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저로서는 추측을 해봤습니다. 거의 1시간 정도 그러니까 예정했던 약속 시간을 넘겨서 대화를 하는 중에 폴라 화이트 목사가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중요한 회의가 있는 일정을 알고 계셨던 것 같고 중간에 저를 만나게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라고 판단을 했는지 몇 번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회의 상황을 체크하고 크라치오스 수석과의 원래 미팅이 있었는데 크라치오스 수석이 와서 기다리고 있는데 좀 더 기다리라고 해서 저와 대화를 더 하다가 트럼프 대통령의 그 회의가 끝나는 시점에 들어가서 의사 확인을 하고 저와의 면담을 성사시켰습니다. 만남 자리에는 저와 우리 강경화 대사님께서 함께 들어가셨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한 20분 정도 통역 없이 대화를 나눴습니다. 비교적 처음 이렇게 대화를 나눈 것이지만 자유롭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대화를 나눴는데요. 대화 전체를 소개해 드리지는 오늘 않겠습니다. 필요한 부분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고 나온 시간이 우리 시간으로 12시가 좀 넘어서 한국 시간으로 1시가 좀 넘었던 것 같은데 제가 그 시간에 바로 대통령님께는 보고를 드렸습니다. 대통령님께 SNS를 통해서 이렇게 만나서 이러이러한 말씀을 전했고 더 자세한 말씀은 바로 정리해서 보고 드리겠다라고 했고 대통령님께서 네, 12시 20분에 마쳤군요. 12시 20분에 마치고 나와서 제가 차를 타고 바로 대통령님께 보고를 드렸고요. 대통령님께서 바로 그때
그 제가 보낸 SNS를 아마 한국 시간으로 1시 반 정도 된 것 같은데 확인하셨음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우선 제가 트럼프 대통령을 뵙고 우리 이재명 대통령께서 트럼프 대통령의 말씀을 항상 하신다. 아주 칭찬하시고 그리고 한반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지도자이다라는 말씀을 자주 하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 자리가 마침 중요한 회의가 끝난 자리여서 그 자리에 회의가 끝나고 나갈 때 잠깐 저한테 인사를 시키려고 몇 분이 현장에 계셨습니다. 헤그세스 국방장관, 전쟁부 장관이라고도 하죠. 그리고 아마 댄 케인 합참의장 같은데요. 댄 케인 합참의장. 이 회의 말미에 남아있다가 저하고도 잠깐 얘기를 하고 우리가 얘기하는 거를 잠깐 들으라고 해서 그분 잠깐 계셨는데 그 한반도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리더로 우리 트럼프 대통령을 이재명 대통령께서 늘 말씀을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렇게 얘기한 것을 당신들 들었냐 이러면서 저보고 한 번 더 그분들께 이야기해달라라고 이렇게 아주 기분 좋게 첫 인사를 받아들이신 것 같습니다. 이란 상황 등등을 처음에 간단하게 언급하면서 대화가 시작됐고요. 그러다가 바로 트럼프 대통령께서 저한테 영어를 어디서 그렇게 공부했냐고 해서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그 하버드 케네디 스쿨에서 공부를 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둘이 대화가 조금 더 이어졌는데 북한에 대한 관심을 보이시면서 바로 보좌관한테 김정은 위원장과 판문점에서 찍은 사진을 갖고 오라고 하셔서 그 사진을 보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마 그 사진이 곧 배포가 아마 그 사진을 곧 또 배포해 드리겠습니다. 김정은 위원장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이 미국과 또 트럼프 대통령과의 대화를 원하는지에 대해 궁금하다 하면서 제 의견을 물었습니다. 그 트럼프 대통령의 질문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북한이 또 김정은 위원장이 과의 대화를 한 유일한 서방의 리더가 트럼프 대통령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또 한반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피스메이커로서의 유일한 역량을 가지고 있는 리더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제 언급에 대해서 굉장히 의미 깊게 생각하고 만족해하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트럼프 대통령이 제게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북한이 현재 어떤 상황일지 트럼프 대통령과의 대화를 원할지 그리고 그 관계를 진전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오늘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한국에 돌아가서 대통령께 먼저 보고 드리는 것이 우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나서 트럼프 대통령이 보좌관에게 바로 몇 가지 지시를 하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의 한 가지를 주요한 내용을 더 파악할 것을 첫째 지시하셨고 그에 기초해서 북한과의 관계와 관련한 어떠한 조치를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것을 또한 지시를 하셨습니다. 그 무엇을 파악하고
무엇을 어떻게 하라고 지시하셨는지에 대해서는 그거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께서 행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 정상의 한 부분을 그 정상이 직접 밝히기 전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해서 오늘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내용의 상당 부분이 그 북한 문제에 대한 제 견해를 여쭤보는 것이었습니다. 대화가 끝날 때 전체적인 분위기는 비교적 좀 좋은 분위기 아니었나 싶습니다. 우리 장관님이 현장에서 잠깐 이렇게 지켜보셨을 텐데 지켜보셨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거 그 뭐죠? 그 메달인가요? 네. 그 오벌 오피스에 그 대통령 바로 자리에 또 놓여 있더군요. 오는 분들 이렇게 선물하려고 주는 동그란 대통령 실도 돼 있고요. 그걸 처음에 뭐 하나 줬다가 기분이 좋은지 2개, 3개, 4개 제가 이렇게 많이 받았습니다. 저 펜까지 한 여러 개 받고 제게 선물을 하고 그리고 뭐 조금 뭐 쑥스럽습니다만은 옆에 있는 강경화 대사에게 저의 의견이 아주 스마트하다 이렇게 이야기 표현을 하고 말미에 한국에서 프라임 미니스터의 권한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이냐라고 제게 묻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좀 그런 개인적 관심을 표현하고 마지막에 같이 사진을 찍자 이렇게까지 하셔서 비교적 우호적인 관계에서 마쳤고 한 가지만 끝으로 더 말씀드린다면 제가 그래서 제가 구두로 드린 어떤 판단과 의견을 조금 더 자세히 제가 영문으로 이렇게 메모를 해서 제가 미국을 떠나기 전에 전달해도 좋겠냐 하니까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셔서 그렇게 곧 전달할 생각입니다. 우선 트럼프 대통령 만남에 대해서는 거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벤스 부통령 만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벤스 부통령은 아시다시피 지난 1월에 만났고 50일 만에 다시 만났습니다. 큰 몇 가지 골자를 말씀드리면 우선 지난번 벤스 부통령 만남 이후에 그 50일 사이에 벤스 부통령과 만났을 때 제기했던 벤스 부통령과 미국 측이 제기했던 몇 가지 문제가 진전과 해결이 있었음을 제가 먼저 주로 이야기했습니다. 우선 대미 투자특별법이 통과가 됐고 또 미국이 관심 갖는 일본과는 이미 정리가 된 1호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한국의 잠정적 의사가 제시돼서 미국이 일정한 만족을 표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미국 측에서 꽤 여러분이 굉장히 그 문제에 대해서 높게 평가를 하시던데 18년을 끌었던 구글의 지도 반출 문제가 일정하게 정리되는 것을 벤스 부통령, 그리어스 대표, 또 오늘 크라치오스 수석까지 다 굉장히 높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 외에 크리티컬 미네랄, 핵심 광물 문제도 지난번에 벤스 부통령을 만났을 때 굉장히 미국이 중시하고 있다라고 제기한 문제인데 아시다시피 이 핵심 광물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협력을 하고 그 회의의 의장국을 맡고 있기도 하고 정리되지 않은 이슈였던 그 가격선, 프라이스 밴드라고 해야 되나요? 그 문제에 대한 우리 입장도 정리가 돼서 이렇게 말씀드린 투자법, 그다음에 1호 투자, 구글, 핵심 광물 등 서너 가지 문제가 진전이 있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그에 더해서 지난번에 또 화제에 올랐던
쿠팡 문제, 또 손현보 목사 등 한국에서의 미국 측에서 혹시 종교적인 어떤 탄압이 아닌가라고 관심을 가졌던 문제 등도 다 그때 벤슨 대통령의 표현에 의하면 한국의 법적 상황이 미국과 다른 것을 알고 있고 해당자들이 한국 법을 어겼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한국의 주권적 문제라는 것을 인정한 후에 그러나 이 문제가 더 양국 간의 어떤 갈등, 양국 간의 관계 진전을 방해하는 이슈가 되지 않도록 온도를 관리해 나가자라고 얘기했었는데 그 두 이슈가 다 그렇게 잘 관리되어 왔다는 것도 이야기했습니다. 쿠팡과 관련해서 우리 정부가 과기부에서 차관이 설명도 했고 또 쿠팡 측에서 301호 청원을 철회도 했고 또 쿠팡 측에서 최근에 이러저러하게 본인들과 회사 측에서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약간 인정하는 그러한 뉘앙스를 이렇게 확대해가고 있는 등 이렇게 관리가 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손현보 목사가 법원의 결정을 통해서 또 풀려나온 것으로서 이것이 어떤 특정 종교나 종교인을 겨냥한 종교 탄압이 아니라는 것들도 드러나 있다 하는 이런 대여섯 가지의 진전 상황을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설명한 이러한 한미 관계에 있어서의 지난 50일간 우리 정부의 노력과 상황 진전에 대해서 벤스 부통령과 그 자리에 배석한 그리어 무역 대표가 지난번에 1차 때는 그 USTR의 그리어 대표는 없었는데 이번에는 배석을 했는데 둘 다 높게 평가를 했습니다. 한국이 노력을 했고 또 그런 부분이 진전됐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 기초 위에서 서너 가지 얘기를 더 했습니다. 미국이 최근에 계속 관심을 가져온 어떤 디지털 규제, 디지털 관련 입법 문제에 대해서 이것이 EU처럼 유럽처럼 규제가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질문을 해서 이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미 누누이 정부 차원에서 유럽과는 다르다 하는 점을 이야기해왔고 저 또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주 흥미로운 것은 그리어 무역 대표가 이야기를 하면서 쿠팡의 한국 정부와 관련해서 이렇게 조금 문제의 본질과 벗어나게 본인들의 위법 상황을 해결하는 방책으로 문제의 본질 어긋난 조금 이렇게 어떤 공세적인 이런 스탠스를 취하는 것에 대해서 본인이 그렇지 않은 방향으로 되도록 일정하게 노력해온 것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역법 301조 조사에 대해서 이것이 한국을 특별히 타겟으로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나아가면서 301조 조사가 여러 나라, 지금 뭐 중국, 일본, 대만 등 많은 나라들이 다 대상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 나라들을 보편적으로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조사의 결과 여하에 따라서는 현재 우리 정부는 첫째,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불리하지 않은 그러한 조건이어야 된다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그리어 대표는 설명하면서 다른 나라들보다 경우에 따라서는 유리한 입장이 될 수도 있지 않겠는가라고 이야기하면서 여러 문제를 풀어가자, 긴밀하게 소통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전반부에 앞서 말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지난 50일 동안 진전이 있음을 이야기한 후에 기본적으로 한미 관계에 있어서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관세나 301조보다 중요한 본질은 결국은 한미 협력과 투자이다. 그리고 그것을 통한 제조업 일자리
증가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301조나 관세 이런 것에 집중하기보다는 그걸 통해서 정말 미국이 해결하려 하는 문제, 그걸 통해서 한미가 정말 같이 해결해야 하는 문제에 집중하자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이 이미 합의한 대미 투자 합의의 이행이고 또 핵잠, 원전 같은 안보 분야의 이행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만났을 때도 트럼프 대통령의 관심을 그렇게 보인 것에서 드러났지만 벤스 부통령도 지난번에 이어서 이번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의 대화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잘 보좌할 수 있겠는가 하고 제게 조언을 구했습니다. 제가 친서, 특사, 직접 방문 등등의 다양한 방식이 있지 않겠는가라고 이야기했고 트럼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벤스 부통령에게도 원한다면 제가 영문으로 된 조금 더 구체적인 제 생각을 담은 메모를 전하겠다고 했고 벤스 부통령이 그에 대해서도 그것을 해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해서 제가 그렇게 전달을 하기로 했고 전했습니다. 벤스 부통령과는 두 번 만나면서 비교적 서로 농담을 주고받을 만큼 이렇게 관계가 편해진 것 같고 올해 가능하다면 그리고 안 된다면 내년에 약 100만 명 정도의 카톨릭 청년들이 한국에 오는 세계 청년대회가 교황까지 방문하면서 있기 때문에 벤스 부통령이 카톨릭이기도 해서 올해 가급적 오시면 좋겠고 올해 중간선거 등으로 혹시 바쁘다면 내년에는 꼭 오면은 카톨릭의 국제적인 리더로서 상징적으로 크게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꼭 오셨으면 좋겠다. 제가 마침 정부에서 그 대회에 원활한 그 진행을 지원하는 책임을 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벤스 부통령이 꼭 방한하고 싶다 이렇게 화답했습니다. 폴라 화이트 목사과의 대화를 조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폴라 화이트 목사를 이번에 뵙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하고 그분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 교계 지도자 분의 도움을 받아서 만나게 된 것은 첫째로는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에게 거의 30년에 걸친 시간 동안 오랜 교분을 쌓고 지금도 가장 가깝게 인간적, 정신적 교분을 나누고 조언을 직접 할 수 있는 관계여서 트럼프 대통령과의 어떤 전체적인 직간접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는 판단 때문이었고 또 하나는 미국 조야에 한국이 혹시 종교 탄압이 존재하는지 또는 특히나 보수 정치인이나 보수 종교에 대한 어떤 차별적인 대우가 있는 것이 아닌지 하는 그러한 오해가 좀 존재한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불식하려는 차원에서도 만남이 있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굉장히 도움이 된 미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한국에 없는 페이스 오피스라는 기구가 백악관에 설치되어 있는 취지에 대해서 충분히 들었고 그리고 제가 그 취지가 굉장히 흥미롭다라고 폴라 화이트 목사에게 이야기했고 그러면서 그렇게 이런 기구가 한국에는 없는데 미국에는 존재하는 것처럼 한국과 미국의 문화적 상황이 다르고 정치적 상황이 다르고 종교의 상황이 다르고 정치와 종교의 관계가 다르다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했고 그에 대해서 폴라 화이트와 폴라 화이트 목사를 오랫동안 도와왔던 그 측근 사무국장으로 보이는 분이 보좌관이 아주 공감을 많이 했습니다. 폴라 화이트 목사가 한국에도 오랫동안 온 분이고 한국에 대한 이해가 높은 분이어서 막
마지막에 제 설명을 듣고서는 그러면 구체적으로 한국의 선거법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선거법의 어떠한 부분을 이번에 문제가 된 예를 들어 손현보 목사라든가 또는 통일교회 한학자 총재 같은 분들이 위반한 것인가에 대해서 물어서 그것이 종교행위와 관련된 것이 전혀 아닌 선거법의 위반이나 또는 정치자금 또는 뇌물과 관련된 위반이어서 이것은 종교인이 아닌 다른 경우에도 똑같이 해당되는 것이다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고, 그에 대해서 몇 가지 확인 질문을 하면서 이해가 굉장히 많이 된 것 같은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마지막에 한국에 대한 애정이 많다는 얘기를 하면서 한국과 미국의 교량 역할을 하겠다는 그런 의사표현을 하셔서 제가 폴라 화이트 목사의 한국에 대한 관심에 대해서 감사를 표시하고 한국에 대해서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달라 제가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한국에 오시면 꼭 서로 연락을 주고받자 이렇게 해서 좋게 대화가 마무리됐다고 봅니다. 끝으로 크라치오스 수석과의 만남입니다. 정확하게는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장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이 크라치오스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장이 우리나라로 치면 과학기술부 장관과 청와대 과학기술수석, 하정우, 배경훈 두 분을 합쳐놓은 것 같은 독특한 위치를 점하는 분이기도 하고,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미국에서 지금 잘 알려져 있는 마가의 어떤 지주 중에 한 분인 피터 틸과의 관계 속에서 또 이렇게 정계에 진출한 분이기도 해서 매우 중요한 분인 것을 알고 있어서, 사실은 지난번에 제가 벤스 부통령 만나러 올 때 이미 약속을 한번 잡았었습니다. 근데 그때 다보스에 있던 크라치오스 수석이 그 교통편에 문제가 생겨서 그때 못 만나서 이번에 다시 만나게 된 것입니다. 중요한 몇 가지 이슈들을 나눴습니다. 우선 제가 미국의 AI 엑스포트 프로그램이라는 그런 AI 수출 지원 프로그램이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좀 설명해 달라. 우리 한국과 한국 기업들이 관심이 많다라고 했고, 두 번째로는 생물보안법 바이오 시큐어 액트에 대해서 묻고 한국과의 바이오 협력에 대해서 크라치오스 수석의 의견을 물었고, 세 번째로는 우리 원전과 농축 재처리 이 기술, 이것을 이미 트럼프 대통령이 약속한 바, 이것을 빨리 약속대로 이행하는 것이 한국이 미국의 원자력 관련한 투자를 하고 협력을 하는 데 있어서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에 관련해서도 우리 크라치오스 수석이 조금 긍정적인 지원 역할을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각각에 대해서 크라치오스 수석이 설명하고 또 모든 사안을 다 한국과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해나갈 용의가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아까 말씀처럼 크라치오스 실장도 구글 맵의 해결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디지털 정책과 관련한 문제, 그리고 클라우드에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AI 기본법과 관련해서 미국의 관심과 관련해서 총리가 좀 관심을 갖고 미국 기업들의 의견도 청취하고 대화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제가 아주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고, 한국에 돌아가서 한국에 진출해 있는 관련 기업들과 대화를 할 테니 필요하면은 꼭 포함시켰으면 좋겠다 생각되는 기업들을 리스트를 달라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흥미로웠던 것은 우리 정부가 최근에
추진하고 또 제가 그것 때문에 온 UN AI 허브에 대해서 미국이 이미 파악하고 있고 이 문제에 대해서도 한국이 그렇게 추진하는 것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 미국이 필요하면은 어떤 부분 협력할 수 있는지 알려달라 이렇게 해서 제가 당연히 이런 분야에서 미국이 일정한 역할을 하는 것은 매우 좋은 일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보나 이런 것들을 공유하면서 같이 협력할 수 있도록 하겠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끝으로 크라치오스 수석이 한국이 반도체 분야뿐만 아니라 여러 분야에서 뛰어나기 때문에 미국이 갖고 있는 좋은 땅과 좋은 인력과 좋은 기회에 많이 투자해달라고 해서 제가 저희도 그렇게 하고 싶으니 비자 문제 같은 것들을 해결하는데 우리 크라치오스 수석이 더 좀 도움을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 과학기술 관련한 문제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그 관련되는 이슈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크라치오스 수석이 그 한국의 여러 가지 정책 문제를 이렇게 논의하고 필요한 관심을 갖는 데 있어서 언제든지 제게 질문을 하면 제가 또 답을 주기로 하고 연락을 이렇게 직통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서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 외에 앤디 킴 상원 의원과 또 한국 지상사들의 만남이 어제 있었습니다. 다 아주 의미 있는 만남이었고요. 다만 그 두 만남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잘 알고 계시는 부분들이 많이 계셔서 제가 앤디 킴 상원의원에게는 지금까지처럼 앞으로도 한미 관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한국이 어찌 보면은 미국 정치에서 여러 가지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앤디 킴 상원의원의 역할이 가장 중요할 수도 있기 때문에 더 역할을 해주시라. 그리고 제가 한미 관계에 대해서 비교적 또 미국에 대한 이해가 조금 있는 편이기 때문에 항상 수시로 연락을 하자고 해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어제 한국 지상사들과의 만남에서는 FTA를 시작할 때 우리가 FTA를 통해서 아주 난관에 처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었지만 결국은 오히려 FTA가 일정한 시간 진전되고 나서 미국이 우리보다 더 이익을 덜 봤다라고 해서 마치 현재의 한미관세 협상이 시작된 것처럼 지금의 한미관세 협상으로 조성되어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이 앞으로 10여 년 후에 지금은 어렵지만 결국 다시 한국이 이 난관을 뚫고 더 향상된 역할과 위상과 한미 관계에 있어서의 포션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확신하에서 그렇게 되도록 함께 노력하자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그런 의지를 같이 나눈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좀 만난 분들이 많아서 설명이 길어서 죄송합니다. 이 정도 말씀드리고요. 저 질문에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분은 손을 들어주시고 질문에 앞서 소속과 성함을 명확히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MBC 김재용 부장님. MBC 김재용입니다. 두루 말씀을 해주셨는데 두 가지를 여쭙고 싶습니다. 일단 이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본 관련해서도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혹시 관심이 많은데 뭐 무기랄지 파병이랄지 예컨대 장비 뭐 대표적으로 뭐 기뢰 같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기뢰 제거함 같은 거 이런 등등등 이런 도움 요청이 혹시 미국 측으로부터 혹시 있었는지 그게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총리께서 언급을 간단하게 해주셨습니다만은 핵 추진함이나 원전 같은 관련해서 안보 분야의 어떤 진척이 혹시 50일 사이에 저번에만 말씀해 주셨지만 추가로 진척된 게 있다면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이란과 관련한 구체적인 논의나 아니면 지원 요청, 도움 요청 이런 건 없었습니다. 그것은 트럼프 대통령을 뵀을 때도 또 벤스 부통령을 포함한 다른 관계자들을 뵀을 때도 없었습니다. 두 번째로 지난 첫 벤스 부통령을 만나기 위한 방미 이후에 지난 50일 동안 안보 협력 관련한 진전이 있었는가? 그것은 안보와 통상 두 트랙에서의 대미 협상과 합의가 이루어진 이후에 대미 관세 협상
관련한 이슈들이 다시 이렇게 진행되면서 안보 분야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행하는 실제 진전은 지금 그리 많이 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벤스 부통령을 만났을 때 말씀드렸듯이 관세나 301조 이런 문제들이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실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투자가 실제로 될 수 있을 대로 노력하고 동시에 안보 분야의 협력, 원전이라든가 뭐 재처리 이런 부분은 잘 될 수 있도록 벤스 부통령이 더 협력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더 우리가 진전을 내도록 하자 이렇게 제기를 한 것입니다. 큰 틀에 있어서는 공감을 표시했습니다. 네, 아시아투데이 하만주 국장님. 네. 그 총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벤스 부통령 연쇄회담 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 말씀 중에 그리어 대표께서 쿠팡의 로비 활동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언급하셨다 했는데 그 언급이 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또 그리어 대표가 한국의 어떤 면에 있어서는 301조에 있어서 유리한 측면이 있다라는 말을 했다고 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어떤 면에서 한미 지금 총리님께서 이번에 그 대미 투자 특별법 통과를 설명하신 등등 한국이 미국과의 무역 협정 합의 노력을 충실하게 이행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그리어 대표가 그런 언급을 한 것인지 그 배경 설명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예. 한 가지만 더. 네. 총리님께서 지난번 오셨을 때도 그랬습니다만은 사실상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방일한 한정사상 최초의 총리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번 한미무역협상은 구현철 부총리나 김정관 장관 등 관련 부처 장관님들이 계신데 총리님께 직접 이번에 오셔서 한국의 무역협정 이행상을 설명하신 그 배경 그렇게 하심으로써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도 만나게 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만 그 배경에 대해서 좀 혹시 전체적 총괄을 이제 총리님께서 하시는 건지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우선 아까 설명을 드렸지만은 질문을 주셨으니까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린다면 쿠팡 부분은 쿠팡이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얘기 중에 쿠팡이 리걸리 아메리칸 컴퍼니죠.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미국 회사지만은 쿠팡을 이끌고 있는 오너가 에스니컬리 사실 민족적으로나 인종적으로는 한국인 아닌가 그런 점에서 한국 국민 사이에 독특한 정서가 있다는 것을 사실 조금 이해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쿠팡 측에서 애초에 문제 발생 사실을 축소하고 문제 발생에 대한 신고를 지연하고 그리고 그 문제의 본질을 왜곡해서 이것이 제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한국 기업이든 미국 기업이든 프랑스 기업이든 똑같은 문제인데 마치 한미 간의 통상 문제인 것처럼 왜곡하고 이 모든 것이 한국 국민에게는 잘 받아들여지지가 않는다. 이것을 차라리 일찌감치 인정하고 사과했다면은 이게 이렇게까지 감정적으로 안 좋게 그러니까 실체보다 더 그러니까 실제 받아야 하는 처벌보다도 더 감정적으로 안 좋아질 일인지 나로서는 사실은 좀 이해하기 어렵다. 그 점에 대해서 미국 측에서도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다. 라고 설명을 했고 그에 대해서 딱 뭐라고 안 했지만 부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러한 맥락 속에서 아시다시피 쿠팡이 최근에 301조 청원을 하려 하다가 철회한 것도 어찌 보면은 본인들이 이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보다 더 어떤 공세적 접근 방법 중에 하나를
철회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등등이 쿠팡이 궁극적으로 어떤 자세로 이 문제를 이제 풀려고 입장을 정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애초에 당초보다 여러 가지 어떤 한국 국민의 정서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금 고려해 염두에 두기 시작한 것이 아닌가라고 저희들이 추측해 볼 수 있는 하나의 이렇게 측면인데, 그런 판단의 변화에 본인도 일정하게 조금 역할을 했다 이런 것입니다. 그걸 너무 자세히 제가 얘기하기는 좀 그럴 것 같습니다. 그걸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로 301조 조사의 결과 한국이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유리해질 수도 있다. 한국을 타겟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표현한 것은 어느 특정 국가, 한국을 포함해서 어느 특정 국가도 특정 국가를 타겟으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해당 조사와 관련된 해당 사안에 특별한 문제가 없고, 그리고 결국은 미국 입장에서는 한미 간에 지금 301조 조사가 등장한 이유가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관세 부과의 법적 기초가 조금 취약해진 것을 보강하려는 측면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미국 입장에서는 우리가 볼 때 이미 합의한 관세의 기초에서 투자나 이런 것들을 해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굳이 301조 조사를 더해서 관세를 더 부과하고 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국이 여러 가지 적극적인 노력들을 대미 투자 특별법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를 들어 구글 맵이 무려 18년 만에 해결되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기뻐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것이 앞으로 다른 분야에서 미국 기업들이 이러저러한 어떤 한국에서의 기업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도 그런 어떤 문제 해결이 더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요청을 해왔기 때문에 적어도 한국 정부가 그런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하는 것을 미국 측에서 인정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 것들이 쭉 지속된다면 301조 조사의 결과가 지금 우리 정부가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은 더 불리하지 않게 한다. 그다음에 지금 이미 합의된 관세 협상 수준으로 끝낸다. 이 두 가지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그 두 가지에 더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더 유리한 결과가 일부 나올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열어놓은 것이죠. 가능성은. 이렇게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당연한 논리적인 설명에다가 현재의 현실에 대해서 그렇게 될 수도 있지 않겠는가 하는 전망, 그리고 기대, 이 세 가지가 다 포함된 설명 이야기였다고 생각됩니다. 끝으로 왜 총리가 지난번에 한 번 온 것도 이례적인데 50일 만에 다시 왔고 더구나 이렇게 광폭 접촉이라고 할 만한 접촉을 하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한 세 가지로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통상 과거의 총리의 역할 중에 가장 역할이 컸던 경우를 우리가 뭐 책임총리 이렇게 이야기하고, 오늘이 마침 이해찬 전 총리의 49제입니다만은 이해찬 전 총리 때의 활동을 예로 들기도 하는데, 그때 많이 설명하는 예가 외교는 대통령, 내치는 총리 이렇게 보통 얘기합니다. 근데 저는 그런 구분이 맞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과 법률에 의하면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 각부를 통할하는 것이 총리의 헌법과 법률상의 권한과 임무이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 대통령님께서도 저에게 항상 헌법과 법률에 있는 권한과 역할을 최대한 있는 그대로 행사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것은 사실은 대통령의 명에 따른 행정각부 통할에는 외교관계 부처도 다 들어있는 것이어서, 저도 NSC 전체 회의의 멤버이기도 하고, 그래서 특별히 외교와 내치를 구분하지 않는다. 외교도 총리가 대통령의 명을 받아서 통할해야 되는 영역에 속한다는 것이 첫째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비교적 현 정부 구성원 가운데 제가 미국에 대한 경험과 이해가 덜하지 않는 쪽에 속합니다. 아시다시피 미국에 2번 이상
몇 년에 걸쳐서 와서 살고 유학해 본 경험도 있고 미국에서 뭐 로스쿨을 다니고 미국 변호사 자격을 갖고 미국 헌법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경우이기도 하고 미국 내에 미국 정치가 중요한 네트워크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조금 아는 편이기도 하고 그래서 일기 트럼프 정부 때 그때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이었던 분들을 이미 그때 우리 문재인 정부고 트럼프 대통령 시절일 때부터 제가 좀 접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를 쭉 형성시켜온 그 경험이 좀 있기도 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제가 해보니까 이것이 의미가 있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 관세 협상 관련해서 각 부처의 접촉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외교, 통상 또는 뭐 산업 본부장 이렇게 등등 하는데 실제로는 그리고 대통령께서 정상회담으로 중요한 것들 다 총괄 하시는데 보다 더 일상적이고 조금 캐주얼하게 범부처적인 그런 대미 관계를 강화할 영역이 존재한다 하는 것을 제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당장 이번에 폴라 화이트 목사 같은 경우는 실제 한미 관계에 있어서 혹시 한국에 종교 탄압이 존재하는 거 아닌가라는 오해는 한미 관계의 진전에 사실은 굉장히 그 간접적인 큰 장애가 를 만들 수 있는 사안이고요. 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설명하는데 저 같은 사람이 역할하는 것이 상당히 도움이 되고 또 그렇게 하다 보니 그 과정에서 실제로 관계의 중요성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기도 되고 뭐 이렇지 않습니까? 그 외에도 뭐 크라치오 수석이라든가 사실은 제가 지난번에 벤스 부통령을 만나러 왔을 때 이미 행정부와 내각과 대통령실에 중요한 인사 몇 분을 추가로 만났습니다. 1박 2일 있는 동안에. 그러니까 비교적 총리의 직을 갖고 또 미국 사회에 대한 이해가 조금 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만남도 조금 용이하고 또 그렇게 해서 한미 관계에 대한 기본 어떤 일종의 펀더멘트를 강화하는데 제가 설명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역할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 하는 생각을 했고 실제로 그런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미국에 1차 왔다가 돌아가서 대통령님을 포함해서 우리 외교안보 라인의 중요한 분들께 제가 만난 것들을 쭉 설명을 드렸고요. 그때 대통령을 포함한 외교안보 주요 포스트에 계신 분들이 제가 일정하게 미국 측과 계속 좀 접촉도 하고 관계를 형성도 하고 또 좀 왔다 갔다도 하고 그러면 좋겠다는 의견들을 공히 주셨습니다. 네, 그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매경 최승진 간사님. 매일경제 최승진입니다. 아까 말씀 중에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이제 대화 관련해가지고 벤스 부통령에게 뭐 메모를 이제 전달해 주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 좀 저희가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으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대미 투자 1호가 미국 정부에 전달이 됐고 미국 정부에서 어떤 반응이 나왔는지 그리고 확정이 된 건지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대미 투자 1호. 1호. 예, 예. 네네. 그리고 이제 그리어 대표 만나셨을 때 301조 조사가 이제 디지털 규제 관련해서도 예고를 해놨는데 그것 관련해서는 또 다른 언급이 없었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잠깐만요. 한 가지만 좀 제가 팩트를 확인하겠습니다. 디지털 관련한 얘기가 있었는데요. 우선 그 부분부터. 됐습니다. 우선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벤스 부통령을 만나서 전달한 메모, 그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께 아까 북한과 관련한 상태와 앞으로의 접근법과 구체적인 아이디어에 대한 말씀을 듣고 제가 현장에서 드린 말씀 그리고 제가 트럼프 대통령께도 필요하시면 메모를 전해드리겠다라고 해서 그렇게 하라고 해서 제가 전달할 메모.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아까 죄송하지만 말씀드렸듯이 오늘은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그것은 결과로 일이 잘 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큰 틀에서는 어쨌거나 북한과 작은 가능성이라도 살려서 접촉과 대화를 늘려가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이 담겨 있고요. 그리고 북한의 최근에 당대회 등등에서 나타난 언급들을 참고할 때 한편으로는 전통적이고 또 종래의 어떤 스탠스를 유지해 오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미국이나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직접적인 어떤 공격적 언사는 상대적으로 절제되고 있고 또 최근에는 가장 최근의 언사에서 지난번에는 못 만날 이유가 없다라는 정도의 표현에서 이번에는 우리 사이가 꼭 나쁠 이유는 없다라는 그런에서 관계 정상화를 가능성을 암시하는 듯한 것으로 약간 진전된 표현이 사용된 것 등등을 제가 이렇게 지적하면서 최소한 접촉과 대화의 가능성이 열려 있다라는 얘기를 구두로도 했고 또 메모에도 담았고요. 또 트럼프 대통령 같은 내용이 기본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메모와 벤스 부통령에 대한 메모가 담겨 있는데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러면 무엇을 일종의 문제를 푸는 카드로 했으면 좋겠는가에 대한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근데 그 아이디어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근데 그에 대해서 얼핏 제가 말씀드리니까 트럼프 대통령께서 매우 흥미를 보이셨습니다. 예. 그 정도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대미투자특별법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모든 만났던 미국 정부의 관계자들이 특별법이 이렇게 통과된 것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그 이론은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는 공식적으로 법이 통과된 이후에 법상 형성되는 공사와 투자 관련 공사와 투자 관련 위원회를 거쳐서 그리고 미국 측의 최종 결정을 통해서 1호가 확정되는 것이어서 현재까지는 그 단계가 아니고요. 다만 언론에도 나와 있지만은 어떤 경우에는 원자력 얘기도 조금 진출도 얘기되고 있고 또 다른 아이디어도 있어서 한 두세 가지의 아이디어가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벤스 대통령 만나셨을 때 말씀하셨던 사업이 혹시 어떤 거였는지 이런 사업 말씀을 논의했다고 생각해요. 그게 아니고 어제 벤스 부통령을 만났을 때에는 잠정적으로 확정된 1호 사업이 아니라 원자력 협력 내지는 원전 진출 이런 것들도 국내 일각에서 제기된 경우가 있어서 제가 이런 하나의 예로 들었고요. 그 예로 든 이유는 실제로 그런 아이디어가 일부에서 나와서 그런 측면도 있고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도 우리가 안보 합의에서 지금 필요로 하는 농축 재처리 역량, 그에 대한 지원, 기술에 대한 지원 이런 것들이 빨리 이행돼야 된다라는 것들을 강조하기 위해서도 제가 일부러 그 사례를 든 측면도 있습니다. 네, 한국경제 이상은 간사님. 네, 한국경제 이상은입니다. 대미투자특별법이 사실 조금 늦어진 부분 때문에 지난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원상 복구하겠다 이런 말도 하고 그랬었는데 한 4개월 가까이 걸린 것에 대해서 좀 오래 걸린 이유를 혹시 물어본다든가 아니면 우리 쪽에서 이 정도의 시간이 걸렸던 이유가 이렇다라고 설명을 했던 부분이 혹시 있는지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핵심 광물 관련해서 가격의 프라이스 밴드가 어느 정도 이제 입장이 정리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우리 기업들 관점에서는 그게 비용 증가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좀 우려가 있었습니다. 근데 입장을 정리했다고 하는 게 우리가 그런 무역 블록에 참여하겠다는 뜻으로 정리가 된 건지 어떤 수준인지 조금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 정리돼가지고 법 통과됐는데 그 사이에 왜 지연됐냐 이거를
묻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뭐 일단 질문이 없었습니다. 그 핵심 광물과 관련된 그 부분, 일정한 밴드 아래로 가격의 어떤 지지선을 두는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논의가 계속 됐는데, 어쨌든 그것을 우리 정부의 입장이 이제 정리가 되어서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조금 자세한 설명을 제가 드리기보다는 제가 뭐 이미 그 정리된 내용이 있으니까 좀 참고하시거나 제가 좀 다른 더 명확한 설명을 해당 부처를 통해서 드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제가 얼핏 보고 대략은 이해를 했는데 제 설명이 조금 부정확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것을 뭐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것은 꼭 오늘 제가 해야 될 영역은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어 대표, 그거는요, 그리어 대표나 크라치우스 수석, 그리고 그 외에도 몇 분 관련된 분들이 다 비슷한 건데, 저거죠. 미국 측에서 관심 갖는 게 소위 얘기하는 국내의 온풀법 뭐 이런 등등 또는 망법 이런 데서 디지털 관련해서 표현의 자유 이런 등에서 혹시 미국 기업들이 활동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근데 가장 크게는 혹시 EU 방식이냐라는 질문이 있는데 EU 방식과는 다르다 하는 설명을 우리가 이미 해오고 있고, EU 방식이라고 하면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플랫폼을 규제하거나 뭐 이런 건데, 우리는 플랫폼을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문제를 일으킨 개인, 게시자를 뭐 규제하거나 처벌하는 이런 것이어서 EU 방식과 전혀 다르다라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기도 하고, 제도 설계 자체가 다릅니다. 근데 처음에는 초반에는 그렇게 혹시 EU 같은 규제 아닌가라는 걱정과 오해가 있었던 것 같고, 이미 이 문제가 제기된 지 좀 돼서 우리의 제도 설계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은 미국 측에서 이해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EU와는 다른 것 같고 그걸 알겠는데, 그래도 우리 미국에 비해서 그런 표현의 자유나 이런 것이 미국의 제도라든가 문화라든가 미국 기업의 활동 방식 이런 거에 비춰서 혹시라도 조금 더 규제적 요소가 있지 않는가라는 질문과 그런 것이 아주 최소화됐으면 좋겠다는 문제 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저는 제가 그 부분에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뭐 아주 디테일을 설명하진 못했지만, 첫째는 EU와는 다르다라는 얘기를 했고, 두 번째로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 미국 측에서 제기하는 그런 우려가 최소화되도록 우리가 계속 같이 검토하고 협의해 나가겠다. 또 필요하면 의견을 달라. 그런 정도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JTBC 정강현 총관사님. JTBC 정강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좀 돌발적으로 만나시긴 했는데 약간 20분간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들이 오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 주신다고 하셨지만, 오늘 총리님이 브리핑을 전달받는 국민들 입장에서 제가 생각해 보면 많이 궁금해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답은 못 주시더라도 조금 어떤 정도의 방향성을 말씀하셨는지는 궁금한데, 그래서 제가 조금만 좁혀서 여쭤보면, 혹시 북한과의 대화에 관해서 뭔가 좀 시기적으로 앞당길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혹시 제시하신 건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가면, 이제 미중 회담이 있기 때문에 그 계기에 뭔가 북한이 움직일 수 있는 어떤 여지가 있다라는 게 판단이 서셔서 그런 의견을 주신 건 아닌지 여쭤보고 싶고요. 또 하나는 주로 이제 총리님께서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벤스 부통령에게 의견을 주신 부분만 많이 얘기를 해주셔서, 트럼프 대통령이나 벤스 부통령이 뭐 직접 북한 관련해서 언급하신 부분이 있으면 그거 좀 궁금하고요. 그게 혹시 좀 뭐 너무 구체적인 발언이라 전달해 주시기 힘들면, 제가 여러 군데서 듣기로는 어쨌든 지금 현재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은 현재 우선순위 의제는 아니다라는 판단인데,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벤스 부통령 만나서 대화를 하셨을 때 북한 문제가 뭐 여전히 우선순위는 아닌 것으로 보이시는지 그 부분 궁금합니다. 세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더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구체적인 좁힌 질문을 주셨으니까 그에 대해서 아까 안 드렸던 내용을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만나는 것은 좋다. 만나는 것이 참 좋다. 근데 그것이 뭐 이번에 중국 가는 시기일 수도 있지만 그건 아닐 수도 있고 그 이후일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라는 표현을 썼던 것이 제가 그 질문을 드리면서 기억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그 시기 문제가 핵심은 아니라는 것이고요. 또 저도 그 시기를 딱 그때에 맞춰서 앞당기거나 연계시키려는 차원의 제 제안은 아니었던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뭐 시기가 빠르거나 아니면은 중국 방문과 연계된 시기이면 뭐 그것도 그 자체로 의미가 있겠지만 꼭 그것은 아니어도 본질적으로 대화가 또는 접촉이 진행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 점에 대한 것은 확고한 것 같습니다. 첫째. 두 번째로는 제 제안과 별도로 트럼프 대통령이나 벤스 부통령의 북한 문제에 대한 관심이라든가 또는 제가 이렇게 서로 나눈 대화에 대한 반응이 어떤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두 번 다 첫 번째 벤스 부통령 만남, 두 번째 벤스 부통령 만남, 오늘 트럼프 대통령 만남 다 그 문제를 처음 꺼낸 것은 미국 측입니다. 첫 번 만남에서 사실은 벤스 부통령이 그 아젠다를 꺼냈을 때 저는 상당히 조금 의외였고요. 그래서 벤스 부통령의 개인적 관심이 북한에 그리 많은 것이라고 생각을 제가 안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문제를 제기했을 때 그것이 행정부 내에서 또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심이 반영된 것이로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고 오늘은 그러니까 어제 두 번째에는 누가 먼저 꺼냈는지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될 정도로 거의 비슷하게 저도 벤스 부통령도 얘기를 좀 한 것 같은데 어쨌든 어제도 선후와는 상관없이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문제에 관심이 있는데 높은데 이걸 어떻게 풀었으면 좋겠는가에 대한 의견 좀 아이디어를 달라라는 것이 지난번과 똑같이 그런 패턴의 어떤 요청을 제게 한 것이거든요. 세 번째로 오늘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을 때에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우선 물론 시작은 제가 첫 인사를 하면서 대통령님의 안부도 전하고 그러면서 우리 대통령께서 트럼프 대통령을 한반도 문제를 풀 수 있는 the only one이다. 피스메이커가 될 수 있는 유일한 역량과 조건을 갖춘 분이다. 라고 늘 이야기한다. 라고 하면서 화두를 풀기는 했지만 그리고 그것에서 화두가 돼서 얘기가 풀린 면은 있지만 꼭 그것이 아니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바로 저에게 지금 저 총리가 얘기하는 거 봤지? 우리 장관들 하면서 그 얘기를 다시 한번 해달라고 하고 그리고 바로 김정은 위원장과 함께 찍은 사진을 가져오라고 한 것도 먼저 그렇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저는 이게 미국의 대외 정책에서 우선순위가 높냐 아니냐는 제가 알 수 없지만 관심의 영역에 분명히 존재하는구나 하는 느낌은 가질 수 있었고 그 외에도 제가 사실은 일일이 소개하지 않은 여러 언급과 대화를 했는데 상당히 관심이 있구나. 그리고 이 문제를 푸는데 흥미가 있구나 하는 것은 저는 확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네, 한국경제 이상원 간사님 다시 한번. 연결되어서요. 사실은 지난번 9차 북한 당대회 할 때 북한이 미국에 대해서는 그렇게 좀 오픈된 태도로 이야기를 했지만 한국에 대해서는 영원히 동족에서 배제하겠다고 하고 그 어느 때보다도 사실은 훨씬 강경하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한국이 트럼프 일기 정부 때처럼 뭔가 뭐 북미 간의 이런 대화를 하는 데서 어떤 역할을 하기가 좀 어려운 측면도 있어 보입니다. 근데 총리님은 이 문제를 지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국이 여기서 어떤 역할을 하기를 바라시는 건지 그걸 조금 더 알고 싶습니다. 지금 질문을 명확하게 정리한 것이 피스메이커와 페이스메이커입니다. 북한이 한편으로는 미국과도 관계를 완화하거나 정상화하려는 것을 구두로 언급으로 표명하는 것은 과거에 비해서 훨씬 줄었습니다. 그건 우리 모두가 아는 바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관심의 축소를 대체하는 것이 중국 또는 러시아 관계의 증대입니다. 그리고 그것에는 1차 트럼프 정부 때의 하노이 회담, 하노이 딜이 무산된 것의 영향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윤석열 정부까지를 거치면서 남북관계의 냉각이라는 과정을 겪었고, 그리고 북한 자체로서는 적대적인 두 국가론의 등장이라는 북한 정권 수립 이후 수십 년간의 어떤 전통을 깬 그야말로 대전환까지가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즉, 그렇게 변환 속에서 우리는 당연히 북한이 더구나 그러면서 그 과정을 거쳐서 북한이 주장하는 핵 역량은 더 증대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대미 관계의 정상화에 나설 동기는 과거보다 오히려 줄었다라는 평가가 일반적인 것이 사실 아닙니까? 그런 관계가 그런 어떤 니즈가 줄어있기 때문에 한국과 북한의 관계, 남북 관계는 물론 미북 관계에서 한국의 역할할 목도 당연히 더 줄을 수 있겠죠. 이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현실의 양면을 봐야 하고 현실 속에서 또 미래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미국에 대한 언급에서 약간 완화된 측면을 봄과 동시에 북한이 한국에 대해서 더 냉담한 태도나 더 강경한 언급을 하는 동시에, 그러나 한국 정부의 대북 여러 가지 정책의 면에 있어서 일정하게 긍정적 언급을 하는 대목도 생겨 있는 점도 저희가 보고 있고, 우리 정부로서는 이 모든 상황을 종합해서 미북 관계도 더 개선되는 방향으로 가고 남북 관계도 더 악화되지 않는 방향으로 가도록 노력하고, 당장 주된 열차를 가동시킬 상황이 되지 않는다면 그 열차가 잘 굴러가도록 신호도 울리고 기름도 치고 페이스 메이커도 하고 뭐 그러는 것이 맞는 거 아닌가. 지금 지금 질문 주신 만큼 우리가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럼 시간 관계상, 그러면 질문 하나 더 있으시니까. 질문을, 네. 질문을 너무 과하게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혼자. 간단한 질문인데요. 이란 전쟁 때문에 이제 한국에 있는 이제 미군 자산들이 좀 이동하고 있다, 이런 보도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어제 그리고 오늘 만나서 이제 당국자들 뭐 대통령 포함해서 당국자들 만나시면서 그 관련해서 말씀 나누신 건 없는지. 네,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란과 관련한 구체적인 이야기나 또는 지원, 도움에 관한 요청 등의 이야기는 없었고 시간상으로도 그건 뭐 불가능했습니다. 20분 동안 사실은 20분이라는 시간 동안에 처음 만나서 아이스 브레이킹 없이 하는 관계치고는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사실 이례적으로 했다고 생각이 들고, 아마 배석하셨던 강경화 대사님께서 약간 놀랍다고 할 정도의 사실은 이렇게 바로 관계가 형성되고 대화가 진행될 정도로 대화가 많이 됐지만
그랬기 때문에 그 이란 문제를 논의할 시간은 대화의 주제가 될 시간은 없었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그러면 이제 그걸 마지막 질문으로 해서 오늘 특파원 간담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네. 네, 고맙습니다. 제가 마무리를 하면서 국내에 돌아가서 대통령님께도 더 자세히 보고를 드리고 또 돌아간 이후에도 아까 질문 주신 대로 총리는 기본적으로 대통령님의 명을 받들어서 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역할의 한도를 잘 지켜가면서 그러나 한미 관계가 또 한미 동맹이 우리의 정치, 경제, 안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축이기 때문에 그것이 잘 진행되는 데 있어서 일정하게 역할을 이렇게 하도록 계속 노력을 하고 또 국내에 돌아가서 오늘 궁금하셨는데 미리 말씀 못 드린 것은 상황의 진전을 보면서 또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간담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